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한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우리 앞선 세미나에서는 스윙의 견해를 중심으로 해외 원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 이익평등 고리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심포지엄부터는 롤스라고 하는 학자를 중심으로 해외 원조와 관련한 논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해외 원조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도덕적 의무의 영역이라는 싱어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즉, 빈곤과 기아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회를 돕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지요. 하지만 해외 원조를 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저는 싱어 선생님과는 입장이 다릅니다. 자, 먼저 우리 롤스 선생님도 이 해외 원조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의무의 영역이다, 이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왜 그것이 도덕적 의무 영역인가와 관련한 근거에 대해서는 싱어와는 입장이 다르다라고 밝히고 있죠.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살펴봅시다.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배를 쓴 자유적 만민은 만민법에 합의합니다. 특히 만민법에 따르면 만민은 불간섭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자기 방어를 위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만민을 원조하기 위한 간섭 역시 가능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맥락을 조금 설명하자면요. 이 롤스라고 하는 분은 이 만민법에 근거하여 A 국가가 B라고 하는 다른 국가에 간섭할 수 있는 이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요. 자, 만민법은 마치 우리 정의의 원칙을 구성할 때 무지의 배를 쓴 합리적 개인이 무지의 배를 쓴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 원칙을 구성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만민법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자신의 선천적 우연의 여건과 사회적 우연의 여건을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즉 자기 국가의 선천적 우연의 여건과 사회적 우연의 여건을 모른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즉 우리 국가가 천연자원이 많은지 적은지, 우리 국가가 부유한지 부유하지 않은지, 우리 국가가 독재국가인지 민주국가인지, 이러한 우연의 여건에 대해서, 물론 그 우연의 여건은 그 국가의 태생적인 이 문제일 수가 있고, 즉 국가 자체가 성립될 때 천연자원이나 이러한 부존 자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국가가 위치한 지리적 태생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국가가 부유한 국가로 진입할 수도 있고 빈곤한 국가로 진입할 수도 있는 셈이죠. 즉 국가를 단위로 해서 그 국가가 그 국가의 선천적 사회적 우연의 여건, 즉 우연의 여건에 대해서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도출된 법이 바로 만민법입니다. 우연의 여건을 모른다는 가정은 바로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배를 바탕으로 마련된 원초적 입장에서 마련되는 셈이죠. 자, 그리고 이 무지배를 쓰고 원초적 입장에서 마련되는 우연의 여건에 대해서 모른다고 가정한 그 주체가 바로 자유적 만민입니다. 자, 여기서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개인이다, 개인 하나하나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법은 결국 사실상 국제법이기 때문에 협상의 주체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협상의 주체를 만민으로 보는 게 적절합니다. 즉 종합 정리하자면 이것이 글로벌 전 세계라고 한다면 이 셀 하나하나가 국가라고 합시다. A, B, C, D, E, F, G, H, I, J, K, L, M, 이런 국가가 있네요. 자, 이 국가들이 만민법에 합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 우연의 여건에 대해서 국가 단위의 국가의 태생적 혹은
그 이후에 사회적, 즉 선천적 사회적 우연의 여건에 대해서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어떠한 국제법에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현한 국제법이 바로 만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우연의 여건을 모른다는 것은 어떻게 확보되지요? 바로 무지배를 쓴 원초적 입장에서 확보가 되는 셈이지요. 자, 그리고 이 각각의 단위가 바로 만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국제법과 관련한 각국의 협상 주체, 만민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정의의 원칙이 잘 확립된 사회의 협상 주체를 자유적 만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자유적 만민이 우연의 여건에 대해서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국제법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는데 그것이 만민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만민법은 물론 불간섭의 원칙을 우선으로 합니다. 하지만 즉 다른 국가에 대해서 함부로 간섭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간섭은 물리적 군사력을 통한 간섭이죠. 그런 간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 예외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예외가 자기 방어를 위한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방어를 위해서는 어떤 국가가 A라는 국가가 우리 국가에 위협이 된다면 우리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A라는 국가에 대해서 간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 군사력을 통해서. 두 번째 예외가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만민을 원조하기 위해서는 간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국가의 정치 시스템이 매우 정의롭지 못해서 그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빈곤, 기아에 허덕이는 혹은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 간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만민에 대한 원조, 이것이 바로 해외 원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는 셈이죠. 결국 우리 이어지는 논의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롤스는 이 만민법에 근거하여 해외 원조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자기 방어를 위해 간섭할 필요가 있는 국가는 어떤 유형인가요? 제가 만민법에 따르면 불간섭의 원칙이 우선이지만 예외가 있다 그랬죠. 그 예외가 바로 자기 방어를 위한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기 방어를 위해 간섭할 필요가 있는 국가는 어떤 유형입니까? 이렇게 여쭈었어요. 자, 그러니 롤스께서 우리는 자기 방어 차원에서 무법 국가에 대해 간섭할 수 있습니다. 무법 국가는 자국민의 인권을 유린할 뿐만 아니라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요. 테러를 지원하며 핵무기, 대량 살상 무기로 주변 국가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만민은 무법 국가인 내정에 간섭하거나 강제적으로 외교적,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지요. 특히 무법 국가가 국제사회 평화를 위협한다면 전쟁을 개시할 수 있어요. 즉 군사력을 통한 간섭이 필요합니다. 결국 무법 국가에 대해서까지 관용을 베풀 필요는 없으며 다양한 간섭을 통해 개입할 수 있는 셈이죠. 자, 원칙적으로는 다른 국가에 대한 간섭이 안 되나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가 있다. 그 예외가 바로 그 국가가 무법 국가, 즉 아울러 스테이츠라서 우리 자국에 위협이 된다면 자기 방어 차원에서 그 무법 국가 아울러 스테이츠에 대해서 간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무법 국가는 바로 강한 공격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무법 국가가 핵무기, 대량 살상 무기로 주변 국가를 위협하는 공격성을 띠고 있다면 자기 방어 차원에서 그 무법 국가에 대해서 물리적 군사력을 통한 간섭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롤스 입장입니다. 자, 이어서 불리한 여건에 처한 만민을 원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간섭의 대상이 되는 국가는 어떤 유형입니까? 자, 그러니 롤스께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만민에 해당하는 국가는 고통을 겪는 사회입니다. 고통을 겪는 사회의 경우 공격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격성을 바탕으로 국가의 영토를 확장하려는 팽창주의를 지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불리한 여건 때문에 고통을 받지요. 그 불리한 여건은 정치적 결함과 문화적 관습에서 비롯합니다. 정의로운 정치 문화적 구조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우수한 인재와 탁월한 기술을 확보할 수 없지요. 즉 불리한 여건으로서 인적 자원,
기술 수준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 직면합니다. 결국 정치적 정의가 실현되는 측면과 폭력, 기아, 빈곤 문제 해결이 무관하지 않은 셈이지요. 자, 롤스께서는 간섭이 정당화되는 두 번째 예외 사례가 바로 불리한 여건에 놓인 만민을 원조하기 위한 간섭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불리한 여건에 놓였다는 건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 국가의 정치 체제가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즉, 롤스가 강조하는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 시스템으로 사회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의의 원리에 어긋나는 정의롭지 않은 정치 시스템을 바탕으로 사회의 기본 구조,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면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이런 폭력, 기아, 빈곤의 문제에 직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롤스는 정치 체제가 정의롭지 못하면 그 체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폭력, 기아, 빈곤의 문제와 같은 고통을 겪는다고 보는 셈이죠. 이렇게 정치 체제가 정의롭지 못하여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만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만민을 원조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 자유적 만민은 불리한 여건에 사는 다른 만민을 원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불리한 여건은 그들이 정의롭거나 적정한 정치 사회 체제를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천연자원과 부가 빈약한 사회라 할지라도 그들이 종교적 도덕적 신념과 문화를 떠받쳐주는 그 사회의 정치적 전통, 법, 재산, 계급 구조가 자유적 사회나 적정 수준의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라면 질서 정연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롤스라고 하는 분은 정치 사회 시스템이 정의의 원리에 맞게 잘 마련되면 고통, 기아, 질병과 같은 그러한 문제가 점차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롤스라는 분이 강조하는 것은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시스템, 그 시스템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는가에 따라서 그 사회에 사는 만민이 고통을 겪느냐 겪지 않느냐로 갈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시스템을 정의롭지 않은 시스템에서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것, 즉 정의의 원리에 부합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시켜서 그 정의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사회의 기본 구조, 제도, 법이 마련되면 고통을 겪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정의의 원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회의 기본 구조, 제도가 마련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질서 정연한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러한 정의의 원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회의 기본 구조, 제도, 법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 그것을 또 적정 수준의 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롤스라고 하는 분이 강조하는 것은, 시종일관 강조하는 것은 정의로운 시스템을 통해서 해외 원조를 통해서 정의로운 시스템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시스템이 해외 원조를 통해서 그 사회의 기본 구조가 정의의 원리에 부합하는, 그래서 적정 수준의 사회나 질서 정연한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고통을 겪는 사회의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을 겪는 사회를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원조해야 합니까? 여쭙습니다. 해외 원조의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과연 그 고통을 겪는 사회가 빈곤에서 완전히 해방될 때까지, 빈곤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그러면 해외 원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쭈었더니 롤스께서 그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해외 원조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통을 겪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을 받지요. 이렇게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결정적 원인은 정의롭지 못한 정치 구조에 있습니다.
원조의 목적은 바로 불공정한 정치 구조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질서정연한 만민은 입헌 정부를 지향합니다. 헌법을 통해 사람들의 공적 이익을 보장하고 선거와 정치를 통해 정부가 운영되지요. 자, 그래서 우리 롤스는 해외 원조의 목적을 더 이상 빈곤하지 않은 상태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두지 않아요. 이분은 해외 원조의 목적을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회가, 즉 정의롭지 못한 사회의 기본 구조를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 구조로 변화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사회의 기본 구조가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 구조로 변화되기만 하면 해외 원조는 중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더 이상 그 사회가 빈곤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회 시스템이 정의롭지 않은 상태에서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 구조로 변화되기만 하면 해외 원조는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해외 원조의 목적은 빈곤한 사회를 빈곤하지 않은 사회로 변화시키는가, 이렇게 복지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시스템 차원의 접근이에요. 즉 정의롭지 못한 사회의 기본 구조, 즉 불리한 여건, 이것을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 구조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이 해외 원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 구조, 정의의 원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회의 기본 구조, 제도 시스템이 마련된 사회를 질서정연한 만민의 사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서정연한 만민의 사회가 되면 헌법을 바탕으로, 이 헌법은 당연히 정의의 원리를 바탕으로 구체화되는 시스템이죠. 이 헌법을 바탕으로 입헌 민주정부 하에서 공공의 이익과 선거를 통해서 정부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런 사회로 변할 것이다. 자, 그렇게 변화한다면 해외 원조는 중단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질서정연한 사회로 변화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상대적 빈곤의 상태에 놓여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겪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만민의 사회로 변화하는 순간 원조는 중단됩니다. 자, 결국 해외 원조의 목적은 정치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를 마련하는 데 있는 셈이지요. 자, 그러니 해외 원조가 국가 간 부를 재분배하는 데 목적을 두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롤스라고 하는 분은 해외 원조의 목적이 국가 간 부를 재분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즉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고통을 겪는 사회를 원조하는데 해외 원조의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즉 A라는 국가가 부유하고 B라는 국가가 부유하니 A라는 국가의 자원을 좀 덜어내어서 B라는 국가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이 해외 원조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외 원조의 목적은 강조하지만 고통을 겪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만민의 사회로 변하는 순간 해외 원조는 중단이 됩니다. 질서정연한 만민의 사회, 이렇게 시스템이 변하면 정치 시스템이 고통을 겪는 사회라는 정의롭지 못한 시스템에서 질서정연한 만민의 사회라는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변화하기만 하면 해외 원조는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고통을 겪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만민의 사회로 변화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상대적 빈곤에 놓여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해외 원조는 중단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해외 원조의 목적이 어떤 부를 재분배해서 고통을 겪는 사회를 원조하는 측면까지 가지는 않는다. 자, 이것이 롤스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모든 만민이 자유주의적 정부나 적정 수준의 정부로 작동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상이한 만민 간의 평균적 부의 차이를 좁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즉 정치 시스템이 불리한 여건에 사는 만민의 사회에서 자유적 정부나 적정 수준의 정부, 즉
정의로운 사회 기본 구조,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로 변화되기만 하면 그 국가 간 평균적 부의 차이, 즉 상대적으로 빈곤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해외 원조를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계속해서 롤스께서 결국 질서 정연한 사회의 장기 목표는 무복 국가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받는 사회들을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에 가입시키는 측면이 있는 셈이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롤스가 거듭 강조하고 있듯이 결국 해외 본주의 목적은 어떠한 사회를, 불리한 여건에 놓여 고통을 겪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 자유주의적 정부, 적정 수준의 정부, 즉 정의로운 사회 기본 구조로 변화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부를 재분배해서 빈곤을 겪는 사회가 빈곤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때까지 해외 원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우리 롤스 선생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결국 이 롤스라는 분은 불리한 여건에 사는 만민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고 무법 국가, 즉 공격성을 띈 국가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민법에 따르면 불간섭의 원칙이 우선이나 무법 국가나 불리한 여건에 사는 만민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있는 예외를 열어두고 있고 특히 롤스의 경우에 해외 원조의 목적을 부의 재분배를 통한 빈곤 문제 해결, 복지 향상이 아니에요.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시스템의 변화, 즉 아까 언급드렸듯이 고통을 겪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로 변화하는, 즉 시스템이 변화하는 순간 원조는 중단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